등록금 영역에선 어떤 차이가 있지? 다음 폴더는 등록금입니다. 먼저 두 선본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하 등심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리플라이는 올해부터 열린 규정 개정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하는 방식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는 전국 대학 학생 네트워크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응 특별팀을 결성하고 교육부 및 국회에 등심위의 구조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방학 기간 중 학우들의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 국민청원을 발의해 법안 개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등록금 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등심위 대응 전략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선본 모두 학생 참여 예산 제도 개선에 관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리플라이는 학생 참여 예산 제도를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학생 경비 항목에 포함시켜 정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등록금 문제 특별위원회 내에 학생 참여 예산 제도 대응 특별팀을 구성하여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사업 중에서 학생 참여 예산 제도에 해당될 사업을 선별하고 예산안을 작성하겠다고 했네요. 여기에 더불어 바로에서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통 영역을 살펴볼까? 다음 영역은 사회와 소통에 관련한 영역입니다. 두 선본 모두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고파스와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먼저 리플라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라이는 학우들과의 소통 방법으로 총학생의 온라인 청원제, 총학생의 하프타임 평가제, 긴급 토론회 및 정책 투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총장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총학생회와 총장 간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올해 도입 중인 학우 청원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장과의 만남 정례화는 전대 총학생회의 공약과 비슷하네요. 리플라이는 대학평의위원회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학사 운영에 있어 학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회의체는 교수 5, 직원 2, 교우 2, 총장이 추천한 자 2, 학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 중 단 2명만이 학우를 대표할 수 있죠. 리플라이는 이 구성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바로는 2020 총선 대응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총선 대응 프로젝트는 학우들의 의견을 지역구 후보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하는 학우들을 집단 전입신고하여 유권자로서의 외침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민학생연대 활동, 맥락 있는 비타민C를 제시했습니다. 농민과 연대를 위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민과 학우들 모두 윈윈을 노리는 것이죠. 이외에도 중지와 하스의 터치스크린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총학생회의 사업 정보를 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건 발의 절차와 연서명 제도도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연소의 조건을 명확히 공지하고 사무처리 세칙의 이념에 따른 방법을 고안하겠다고 말했죠. 인권 영역도 살펴봐야겠다. 두 선본의 공약 중 인권 연대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인권 침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리플라이입니다. 리플라이에서는 인권 침해 사건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총학생회가 성평등센터나 인권센터 등에 대리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 개선과 실효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바로의 공약입니다. 바로에서는 현재 교원 징계 규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견책, 감봉, 3개월 정직, 해임, 파면을 교원 징계 규정안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6개월, 9개월, 12개월 정직 등 가해자 처벌 수위의 다양성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의 정직에 이른 교수자는 해임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두 선본의 공약입니다. 리플라이에서는 학우들에게 직접 제보를 받아 함께 직접 탐지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경우 총학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및 범죄 대응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에서는 학내뿐만 아니라 학생 거주구역 또한 불법 촬영기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상인이 원룸 건물주, 성북경찰서와 함께 학생위원을 대동하여
학교 주변 상가와 원룸촌의 불법 촬영기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플라이에서는 베리에 프리한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장애 학생 우선 수강 신청 기간을 수강 희망 과목 등록 기간으로 연기하여 장애 학생이 수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장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에서는 성차별과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알렸습니다. 화장실 환경 개선으로 화장실 그림 표지를 국제표준화기구와 세계관광기구에서 제시한 개발 지침인 남녀 구분 없이 검은색과 흰색만 사용하는 그림 표지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 단체,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구해 설문지 성별포기법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을 학교 기관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간도 궁금한데 한번 봐야겠다. 공간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먼저 두 선본 모두 학생들의 부족한 자치 공간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리플라이의 경우 작년에 공간문제특별위원회와 같은 회의체를 설립해 꽈방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는 공간대책위원회와 같은 공간 관련 협의체들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캠퍼스 내의 안전에 대해서도 두 선본이 힘쓸 예정입니다. 리플라이는 노후 건물, 캠퍼스 공사 현장, CCTV 세 가지의 안전 점검 자료를 학우들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바로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학교, 성북구청과 함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미끄러 방지 타일, 열선 설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자의 개성적인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영관 맨홀 뚜껑 폭발 사건 다들 아시죠?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리플라이는 KU 재난 알림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근해의 안전사고 발생 시 더 많은 학우가 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의 경우 우정정보관 부근에 참사리와 자연계 캠퍼스를 잇는 새로운 문, 이른바 뉴문을 신축하겠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자연계 캠퍼스의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공약에 대해 설명들으니까 점점 이해가 되네. 아직 KUTV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11월 28일 합동공청회 KUTV 라이브, 11월 30일 KUTV 공청회랑 토론회까지, 12월 6일에 있는 개표 방송까지 챙겨봐야겠다.